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애들 금방 커요. 이런 날이 여러분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어. 그럴 때에 내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원하는 캐당아입니다. 제가 오늘 좀 밝게 인사를 했고 옷도 밝은 의상이긴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밝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실제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우리 꾸미님들, 특히 전엄맘이신 꾸미님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아는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이 너무 눈물겹고 비참하고 너무 화가 났거든요.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가 5살 정도 된 아이가 있고 그런데 이혼을 이제 하는데 양육비를 한 달에 70만 원 받는다고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중요한 건 남편의 귀책 사유가 100%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근데 100% 남자의 잘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양육비 70만 원 그걸 받는 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알고서 이분이 변호사를 찾아가고 몇 군데를 상담을 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냥 참고 사세요. 변호사가. 왜 그런 거 하니? 첫 번째, 이분이 가진 돈이 없어요. 두 번째, 직업이 없었어요. 전엄맘으로 6, 7년을 산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친정집이 어머니가 어디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고 살 곳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100% 잘못을 했고 심지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죠.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세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참고 살면서 증거를 계속 수집을 하고 그리고 잡을 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대요. 그랬는데 마트 캐셔, 우리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제 제가 마트 캐셔 하시는 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그래도 누구나 좀 하기가 쉽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경력이 없다고 쉽게 그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핀 여자분이 무려 남자보다 거의 10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분도 유부녀였고 저는 사실 얘기를 다 듣고 이랬어요. 그 바람핀 그 유부녀 그 사람한테 가서 깽판이라 쳐야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여자가 봐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걸 다 아는데 이혼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2년을 참고 살면서 그 증거 수집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존감 바닥에 너무 무기력해진 거예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면은 사실은 이혼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여기 가서 깽판 칠 수 있는 담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겠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분 뭐 하시던 분이냐 이 얘기를 듣고 더 되게 충격이 되었던 게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 했더니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게 유학 갔을 때 알게 된 언니라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고?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던 사람인데 이름 들으면 아는 연예인 2명 전임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존중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이분이 막 뭐 웨딩 이런 거 이제 주말마다 가서 알바를 하면 이제 일당이 좀 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생활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람까지 폈던 거지. 정말 쓰레기죠. 최악이죠, 남편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지금 당장 그래서 전엄맘 때려치우고 당장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나를 사랑하고 너무 좋은 우리 남편을 막 혹시 바람피나 이런 거 의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울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어떤 준비냐? 자, 지금 당장 우리 애가 막 되게 어려. 당장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뭐 조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 애들 내가 정말 전엄맘으로 보는 게 너무 맞아.
그리고 남편이 충분히 돈을 벌어, 예를 들어. 그런데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개발하시라. 준비를 하고 있으시라고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자, 애들 솔직히 금방 커요. 저희 애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년이잖아요. 정말 제가 손이 안 가요, 진짜.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저의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의 일을 지금 너무 신나게 잘하고 있죠. 몰입을 해서. 이런 날이 여러분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어. 나에게 시간적, 정신적, 또 물리적인 이런 어떤 여유가 생겼어. 왜? 내가 막 전적으로 보던 애들이 더 이상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에 내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더 각성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자의 언어 이거 꼬북글에서 지금 열심히 재밌게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읽고 진짜 너무 맞다. 제가 그랜트 카돈 이분이 쓴 특히 10배의 법칙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자, 그랜트 카돈이 뭐라고 했냐면 편안하고 안전한 안락지대는 감옥과도 같다. 거기 있는 동안 당신은 한없이 뒤처지게 될 테니 말이다. 안주하는 거 있죠. 이게 내 지금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주하는 건요, 점점 뒤처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감옥과도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편안함에 안주를 하면요, 결국 낮은 목표만 세우게 돼요. 그렇죠? 안주를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은 수입에 만족을 하고 살아요, 계속. 그리고 파산만 면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고 막 이혼을 하고 이거 아니래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또는 진짜로 여러분,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막 걱정하고 막 우울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 어제 부자의 언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인간의 불만족으로부터 최고의 진보가 일어난다. 불만족은 진보의 첫 번째 조건이다.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안주에서 벗어날 때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불만족,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 제가 사실 불만을 좋게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맨날 했지. 그런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진짜 되게 와닿았던 게, 굉장히 좋은 불만이 있구나. 이 불만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업맘이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불만스러웠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전업맘으로서 집안일 하고 애들 잘 돌보고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됐어요. 저는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저에게 딱 맞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크게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지금 못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아이를 정말 잘 돌보고 우리 가정을 아주 잘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불만의 그 포인트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불만이 있었기에 그때 코로나 때 제가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할 수도 없었고 시간은 있었고 그렇다 보니 유튜브를 계속 올린 거예요. 수입도 1도 없고 반응도 거의 없고, 그런데도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1년 넘어서야 제대로 된 뭐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불만 때문이었거든요. 안주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그 더 해빙 책에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현재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이 돈을 쓸 수 있어, 이 물건을 살 수 있어, 이 커피를 내가 한 잔 마실 수 있어, 이거를 만끽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그걸 그냥 만족해라, 자족해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해빙 책을 잘 읽어보시면 절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거, 우리 남편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심지어 난 일을 안 해도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만끽하는 거,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만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족하고 안주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 일은 모르니까. 불만, 걱정이 절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좋은 감정 아니죠.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잖아요. 안주하는 사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기대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안주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불만이 컸거든. 저는 막 제 자신이 뭔가를 해내는 거, 성취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인정 욕구도 강하고, 이런 걸 뭔가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막 만족스러운 어떤 내가 뭔가 성취, 뭔가를 해냈다 이런 걸 느끼고 싶은데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걸 꾸준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진짜 요즘 시대는 정말 SNS로 제2의 직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라서 저는 정말 추천을 하고, 그래서 꼬불류 계속 하잖아요. 현재 애들이 너무 어려서 당장 일을 할 수 없더라도 나에게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뭐라도 있으면 그거를 하시라고요. 뭐가 됐든 준비를 하세요. 뭐 자격증 시험도 괜찮고요. 하셔야 됩니다. 안주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이게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이거를 굳이 영상으로 찍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랄까, 혹시 안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각성이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해요. 계속 성장을 해요. 성취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뭔가에 몰입을 해서 성공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도파민이 정말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자존감 올라가고 이 선순환을 탔을 때 나라는 사람 막 성장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이 과정을 뭔가 경제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하시는 거. 내가 새로운 두 번째 직업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난 뭘 하고 싶을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뭘 잘할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하는 시간들이 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을 읽고 그냥 미라클 모닝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정말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SNS에 뭔가를 업로드를 한다든지, 보지만 마시라고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그냥 소비만 하면서 안주하고 있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생산을 하던지 아니면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알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지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자기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당장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상황이시라면은 저는 적어도 자기 개발을 반드시 하셔라. 안주하지 마셔라. 네, 그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마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비참하게 되진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정말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엄마들의 자기계발 도와드리는 꼬이백 커뮤니티, 원래 신청 기간은 매월 27일부터인데 오늘 영상 보시고 자기계발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자기계발 꼬이백 커뮤니티 7개를 5% 할인받아서 신청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뭐든 할 수 있어요. 꼬이운 완전 강추합니다. 영어로 자존감, 자신감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꼬엄령, 하고 싶은 영어 공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미라클 모닝, 운동, 독서, 자기계발 3총사로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꼬3종 최고 인기 커뮤니티입니다. 매일 필사로 자기계발을 시작하겠다. 꼬필사, 어른의 품격을 만들어주죠. 동공부를 나는 진짜 제대로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꼬경제 하시면 됩니다. 고전 읽기로 생각 수준을 올려보겠다. 꼬고전 추천드립니다. 아이도 엄마도 그릿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꼬부클. 네, 신청하시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그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